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일부가 오해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개헌 후 재출마는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일단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전에도 뭐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같은 말을 했었고요. 또 4년 중임제를 위한 대통령 임기 축소, 본인의 임기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개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공감하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그 단임제에 대해서 집권 말기에는 레임덕이 오고 대통령제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과거의 군사독재 이후에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예. 중임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기득권 내려놓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 임기도 줄이겠다.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기득권 내리기를 보여주셨고 예. 또 뭐 김동연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한국 정치에서 개헌을 네 글자로 좀 치환해서 바꿔보면 정치 번역기로 돌린다고 얘기를 하죠. 국면 전환이라는 네 글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이들 하시고 87체제 종식에 관련된 얘기들도 뭐 수없이 많이 해와서 필요하다에 대한 논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입니다. 한 20여일 뒤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투표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제 10며칠 뒤부터 실질적인 투표에 돌입되거든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개헌 이슈들을 언급하려고 했다면 진지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선거일 바로 직전에 이러한 이슈를 던지는 건 지금 여러 가지로 불리한 이슈 속에서 국면을 좀 전환해 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임기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다 보면 총선과 시기를 맞춰야 돼서 임기를 줄이겠다라고 한 건 조금은 이번 선거가 나한테 불리하나? 라는 후보들이 했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민주당에서 판세를 그렇게 보는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얘기한 적이 있고 개헌이 그렇게 얘기했죠. 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도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 이것을 선거공학적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언제든 맞는 데가 없는 거죠. 선거는 또 오는데 또 뭐 총선 때문에 하냐, 지방선거 때문에 얘기하냐 이럴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일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선거 때문에 얘기했다라고 하기 전에 저는 김병민 대변인님이 이 개헌을 찬성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지금 있게 되는 내일부터의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개헌에 관련된 것은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임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지난 2017년 당선되기 전에 약속을 수많은 후보들이 했지만 실제로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개헌이 중요한데 나는 국민께 약속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개헌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통령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대통령발 개헌안을 던집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대통령발 개헌안을 낸들 무엇합니까? 200석 이상의 국회 찬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국회에서의 200석 이상의 찬성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민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선거 과정이고 제가 지금 듣기에는 김병민 대변인도 뉘앙스상 개헌이 맞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여러 당이 뭐 이 당에 유리하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합의하자 누가 되든지 하도록 공통공약으로 반영을 하자 이러면 여야 간의 합의도 이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개헌에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바탕으로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어떻게 개헌을 이끌어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안을 발표하기 이르렀죠. 결국은 해내지 못했던 일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일이 꼬였고 실패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런 일 아무것도 없이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상태 속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던지게 되면 개헌에 대한 의지보다는 국면 전환에 대한 꼼수 아닐까? 선거가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코너에 몰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개헌을 얘기를 꺼냄과 동시에 그날 저녁에 아마 JTBC, 이 태블릿 PC 보도가 나갔던 그날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꺼냈을 때 당시 민주당이 꺼내놨던 정치적 메시지들을 지켜보면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비춰지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탄핵이 되느냐, 예. 그만두느냐 그 상황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개헌과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지금은 새로운 5년이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헌과 같은 중요한 얘기를 논의도 안 하고 중요성을 알면서 하기 힘들다고 이거 선거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책임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일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야당의 조금 더 성숙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충분히 개헌 얘기를 꺼내신 거니까 이재명 후보에 발맞춰서 180여 달하는 민주당은 이 개헌 이슈에 관련돼서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는지 일단 민주당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들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개헌에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20여일 뒤쯤에 진행되는 선거에서 또 판단은 유권자, 예. 국민들의 몫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개헌 추진하겠다. 본인 임기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부분이 통합 내각 구성하겠다. 국회에서 총리 추천. 통합 내각 하면 이제 다른 쪽 그러니까 뭐 야권에서도 총리 안철수 총리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김동연 후보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야당 측의 뭐 장관이라든지 그런 내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장관도 가능해요? 저는 좀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젊은 변화 이런 상징을 이준석 지금 대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전문성과 할 수 있는 일이 잘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적절한 자리가 있다면은 다음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준석 정부 내각의 관료로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정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가부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이준석 예. 장관도 가능해요? 30대 장관이 여론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하나 딱 특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를 꾸리고 있는 주축에는 청년 보좌역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자리를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고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물리적인 나이가 젊다는 것을 떠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약속했거든요. 예. 근데 디지털에 누구보다 친숙한 세대가 이른바 20대, 30대, MZ세대다 보니까 그냥 막 물어도 말씀을 잘하세요. 네, 준비가 네. 돼 있어서 네. 더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끊으려고 제가 지금 마지막 정리만 하면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함께 활동하기 위한 젊은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겠다는 얘기도 함께 40대 장관은 안 됩니까? 제가 40대여서 그것도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올해로 만 40세가 딱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